인간이 만든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물체 중에서 국제우주정거장, 즉 ISS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흥미로운 것도 없다고 주장할 거예요. ISS는 초당 8km의 속도로 우주를 통과합니다. LA에서 뉴욕까지 10분도 걸리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는 1시간 반 정도가 걸리고 하루에 15번 이상을 돕니다. ISS는 지구 상공 약 400km를 비행하는 진짜 스피드 레이서죠.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우주 비행사들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우주정거장은 미국, 캐나다, 유럽, 러시아, 일본의 우주기관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죠. 이 협력의 목적은 미래의 우주 임무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달에 다시 방문하거나 언젠가 화성에까지 가는 것 같은 임무죠. 그리고 우주정거장을 운영하는 데는 확실히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0년 기준 예상 비용은 150조 원입니다. 승무원 1인당 하루 비용은 75억 원이고요. 우주정거장을 역사상 가장 비싼 인조 건축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2019년 3월 현재 236명이 ISS에 탑승해 복무했고 이들은 18개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2000년 11월 이후로 계속 사람들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ISS는 보통 3명에서 6명으로 구성된 승무원을 수용하고 있으며 탐사는 보통 약 6개월 정도 계속된 후 다른 우주 비행사로 교체됩니다. 바로 그 시기가 매우 흥미로울 수 있는데 그들이 교대하는 동안 한 번에 13명까지 승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붐벼도 우주 비행사들이 서로 발을 밟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 위대한 구조물은 종종 지구에서 보이기도 하는데 표면에 햇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한낮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ISS가 여러분 동네의 상공을 날아가는 걸 볼 수 있는지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워싱턴 출신 사진작가 레이니 콜라크루치오가 태양 앞에서 날고 있는 ISS의 놀라운 사진을 찍는 데 도움을 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상상해보세요. 우리의 태양은 거의 너비가 145만 킬로미터나 됩니다. 즉 지름을 따라 109개의 지구 크기의 물체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정거장이 태양과 교차할 때 오렌지색 배경에 비해 너무나 작게 보여요. 태양이 거의 1억 6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데도 말이죠. 이 놀라운 사진은 나사의 관심까지 끌었습니다. 나사는 최근에 이 사진을 최고의 천문학 사진으로 뽑았어요. 또 ISS가 태양을 지나가는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콜라크루치오가 적절한 타이밍과 장비로 이 장관을 찍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세부사항은 사진을 찍는 순간에 눈에 띄는 태양의 흑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꽤 드문 경우이지만 지금은 태양에 전혀 흑점이 보이지 않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시기일 것입니다. 태양은 현재 솔라 미니마라는 단계에 있는데 이 시기엔 태양 흑점 활동을 별로 보지 못합니다. 태양의 흑점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있었다 없었다 하기도 하고 때로는 몇 달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흑점은 태양 표면의 온도를 낮추는 자기장 때문에 나타납니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더 어둡게 보입니다. 더 뜨거운 부분은 밝게 타오르는데 마치 금속을 가열하면 주황색으로 빛나는 것처럼요. 이 점들은 지구에서 볼 때 아주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행성만큼 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록 태양이 정기적인 활동 감소의 단계를 거치고 있을지라도 사진에 왜 아무 반점도 없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태양 주기로 알려진 이 기간들은 보통 평균 11년 동안 지속됩니다. 하지만 이걸 들어보세요. 태양 표면에서 많은 활동이 있으면 오로라가 생성될 수 있고 전력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심지어 지구상의 무선 신호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콜라크루치오의 사진은 사실 2장의 사진을 합성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는 우주정거장이 태양과 교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태양 표면의 이미지입니다. 두 사진 모두 동시에 촬영된 후 합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여러분도 ISS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삼각대를 설치하거나 어떤 종류의 진동도 없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야 합니다. 웹캠을 사용해서 망원경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설치하세요. ISS 트랜짓 파인더와 같은 앱을 사용하여 우주정거장의 경로를 추적합니다. 그런 다음 망원경을 통해 짧은 비디오를 촬영합니다. 그 후에 화상 강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든 프레임을 합성하면 나사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멋진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DSLR 카메라나 장시간 노출할 수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면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삼각대나 마운트가 전혀 꼼짝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ISS의 위치를 파악한 후 지나가는 순간에 카메라를 가리키고 찍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저 작은 타이파이터처럼 생긴 검은 반점이 오렌지색 뜨거운 거품을 배경으로 뭘 하고 있는 걸까? 대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현재 ISS 승무원들은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올 11월에 에스파놀라 고추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태양 앞에서 역사적인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는 것도 충분히 뜨겁지 않아서 고추까지 재배한다고요? 농담은 제쳐두고 나사는 키가 그렇게 크게 자라지 않는 튼튼한 식물을 찾고 있습니다. 대단한 업무죠. 처음으로 우주에서 전적으로 재배한 채소가 될 테니까요. 식량 재배는 장기간의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 비행사들에게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고추와 같은 식물은 완벽합니다. 건강에 좋은 비타민C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우주정원은 우리가 우주 비행사의 전형적인 식단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진공 포장 음식에서 한 단계 발전한 것입니다. 게다가 달 정거장을 건설하거나 화성을 식민지로 만드는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임무를 수행할 때 식량을 처음부터 재배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고요. 우주정원은 또한 산소를 생산하고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우주 거주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15년 우주비행사 스콧 켈리 등은 정원 가꾸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백일 촉꽃을 재배해 역사에 남을 일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배지라고 불리는 장비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우주에서 식물을 재배하기 위한 작은 온실의 역할을 합니다. 배지는 낮은 중력과 방사선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줍니다. 또한 우주 비행사들이 식물에게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한지, 곰팡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파악하도록 돕습니다. 승무원들은 조명과 습도를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식물을 집에서 키우기도 어려운데 우주정거장에선 얼마나 정밀해야 할지 상상해보세요. 햇빛도 중력도 없는데 말이죠. 씨앗을 먼저 테블론으로 코팅된 케블러 주머니에 심습니다. 이 씨앗 주머니에는 흙, 비료, 물심지, 그리고 물론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배지는 180개 이상의 센서와 자동 급수가 가능한 소규모의 자동 실험실인 우주작물 재배기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ISS 우주 비행사들은 우리가 다른 행성을 식민지로 만들게 될 미래에 사용 가능한 식량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ISS는 2024년까지, 어쩌면 2028년까지 운용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아직 계획된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우주정거장과 같은 미래의 프로젝트에 재활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들이 하고 있는 중요한 일에 박수를 보내고 적절한 기회가 올 때마다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국제우주정거장을 방문하고 싶으세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잠깐, 아직 우주정원을 시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멋진 비디오가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비디오를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